옛날 아름다운 강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를르빌에 마법사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마법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어렸을 적부터 마법을 독학으로 배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법 책을 읽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마법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자연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는 신비로운 마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새벽녘 잠들어 있는 마을을 걸으며 마법의 낌새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아침이 오기 전 빛나는 새벽 별을 쳐다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작은 요정 밀레느를 만났습니다. 밀레느는 조그만 날개를 가진 귀여운 요정이었지만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밀레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밀레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밤에 여왕 르네가 우리는 부근의 모든 마을들을 검은 마법으로 덮으려 하고 있어.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하면 모든 생명이 고통받게 될 거야. 피에르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연과 조화로운 그의 마법으로 여왕의 계획을 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자랑스러운 마법 도구를 모으고는 밀레느와 함께 밤에 여왕 르네가 있는 그림자 성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검은 숲을 지나 그림자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했으며 곳곳에 어둡고 무서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피에르는 자연의 힘을 빌려 성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하나씩 풀어나갔고, 마침내 르네 여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르네 여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따위가 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느냐? 어둠은 이미 너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피에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마법을 사용해 여왕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빛과 아름다운 조화의 마법이 피에르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르네 여왕의 어둠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여왕은 자신의 힘을 잃고 사라졌고, 숲과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빛을 되찾았습니다. 피에르와 밀레느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샤를르빌은 더 이상 그림자로 덮인 적이 없었고, 피에르는 자연과 마법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범적인 마법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비밀 정원이라고 불렀다. 정원은 커다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덤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문을 통하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진정한 마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의 위치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명백히 드러난 길도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정원을 찾지 못했지만 마을에 사는 소녀 마리는 엄마에게서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녀의 엄마는 항상 말하곤 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원이 너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을 믿은 마리는 어느 날 작은 배낭을 메고 정원을 찾으러 나섰다. 파리의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마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꽃을 파는 할머니, 길가에서 노래하는 소년, 그리고 오래된 서점을 운영하는 노신사까지. 그들은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지는 못했다. 마르는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엄마의 말을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리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강둑을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한 작은 목소리였다. 마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목소리는 그녀를 오래된 돌담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수백 년 된 담쟁이 덩굴에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리는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의 진정한 바람을 되뇌었다. 그러자 덤불 속에서 작은 문의 형상이 드러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리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황홀한 빛을 발하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새들은 환영하듯 노래했고 은은한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정원 깊숙한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 앉아있는 한 노파가 있었다. 노파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리, 오래 기다렸다.
너의 진정한 마음이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노파는 마리에게 정원의 비밀과 자신을 찾게 된 여정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 정원의 진정한 힘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 이것이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마리는 그날 이후 정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파리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플로르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 특히나 마을 경계에 위치한 신비한 숲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개마술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나무는 사계절 내내 초록을 유지했고 햇빛에 비칠 때마다 나뭇잎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내려왔지만 아무도 그 숲을 깊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숲속에는 오래 살았다고 하는 신비한 존재 에일라라는 이름의 요정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에일라는 숲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숲을 해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용감한 루이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만 숲에 다녀오면 우린 마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그는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루이의 용기에 감명받아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루이와 친구들은 이른 새벽에 모였습니다. 숲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어렴풋이 비쳐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마주했습니다. 신기한 버섯들이 나무 그늘마다 자라 있었고 거대한 나비들이 꽃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호기심은 커졌지만 또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나무들 사이로 여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일라의 화려한 날개였습니다. 루이는 숨을 멈추고 그 빛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에일라는 날개를 살랑이며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일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모험을 찾아 이곳까지 온 너희를 환영해. 하지만 이 숲은 지킴을 받아야 할 장소란다. 너희가 숲을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이곳은 언제든지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 루이와 친구들은 에일라의 말에 감동했고 그녀에게 숲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에일라는 아이들에게 마법의 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작은 돌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문을 걸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루이와 친구들은 마을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험을 이야기했고 마술의 숲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나눴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술의 숲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라플로르 마을은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고 루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루이와 마술의 숲에 관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졌고 마을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 비엔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죠. 숲 속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페르디낭과 신비한 나비에 관한 것이었어요. 페르디낭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며 숲을 탐험하곤 했어요. 어느 날 페르디낭은 숲속 깊이 들어가다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나비를 발견했어요. 나비의 날개는 마치 무지갯빛처럼 빛났어요. 그 나비는 단순한 나비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 나비는 숲의 정령이 보내는 메시지였고 나비를 따르게 되면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페르디낭은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나비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나비는 페르디낭을 향해 날아다니며 숲속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어요. 페르디낭은 나비를 따라가면서 숲속의 다양한 풍경과 숨겨진 길을 발견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신비한 동굴에 도착했어요. 동굴 입구는 커다란 나무 뿌리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지만 나비는 곧바로 그 속으로 사라졌어요. 페르디낭은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마치 별빛이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페르디낭은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는데 바로 숲의 정령이었어요.
정령은 페르디낭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용감한 페르디낭, 나의 나비를 달아 여기까지 온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이 선물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하느니라. 페르디낭은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정령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나비를 다시 한번 불러내 페르디낭에게 작은 수정 구슬을 건네주었어요. 이 구슬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로 페르디낭은 마을로 돌아왔고 마법의 구슬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비록 페르디낭은 엄청난 부나 명예를 얻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페르디낭을 매우 존경했고 그의 삶은 늘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렇게 페르디낭은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답니다. 그리고 숲속의 나비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빛을 반짝이며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